최민희 과방위원장님은 진짜 열정이 대단한 분이고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진숙 때문에 댓글에서도 최민희 해명해라. 왜 영모를 꾸몄냐. 최민희 그렇게 안 봤다. 최민희 수박이다. 지금 난리거든요. 네. 이게 이진숙 때문이에요. 자세한 진실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막 할 거니까 위원장님 네. 마음고생 조금 하셨죠? 어제 제가 문자 폭탄을 받았고요. 진짜요? 그리고 두 군데서 하나는 문자 폭탄, 하나는 전화 세례. 네, 하나는 어디선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대통령님 뜻과 다르게 네. 방송 3법을 밀어붙였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돌았대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문자 폭탄.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제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단 불러서 만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만찬 자리에서 혹시 방송법 관련 얘기가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전화. 그 스포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저는 네. 기자들의 전화는 안 받습니다. 왜요? 네, 원래 안 받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전화기를 열어놓는 건 저는 이제 엄마 때문에 늘 그리고 우리 네. 어린아이도 있고 그래서 늘 예. 전화를 열어놔서 잠을 못 잤죠. 삑삑. 그래서 문자가 오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약간 지금까지 비몽사몽한 그런 것 거죠.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아니 됐고 빨리 해명해라라고. 엄청 달려. 최민희 또 말이 길어진다 해명해라 예. 난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해명하라고 하시니까 네. 해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렇죠.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 이 뉴스가. 어떤 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이 여당이 되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해. 그게 인지상정이야. 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은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의 방송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네. 실제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재밌어. 네. 이진숙한테 물어봐요.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싫어할 법안인데 아니 이거 진짜 이거를 너네가 통과를 시킨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통과시키라고 했다고? 의심을 하는 거야. 너네 여당인데.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를 오래 했는데 이거는 정치인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거든. 관여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럼. 그래서 이제 이진숙한테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이진숙이 답을 해요. 네. 자, 이 과정을 영상 하나로 모아봤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사 임명, KBS 이사의 경우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과연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상식으로는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재밌지? 뭐 응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 대통령의 지시사항,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가져보라 한 것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셨고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지시에 따라서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대로 워딩이에요. 답변 온 거.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들으셨죠, 의원님들?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에 의해서 그 거버넌스가 결정이 된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계획안과 기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우순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충분한 입법기관과의 논의가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입법기관을 회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어제 있었던 네.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최민희 위원장이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어. 직접.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답이겠죠? 그렇죠.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 3법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과 음해와 왜곡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김영 간사에 대한 네.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요지였는데요. 예. 그게 사실은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건 대통령께서 그 음해와 비난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 진짜. 저를 보자마자 네네.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았을 거 아니에요? 한 30명이. 그런데 최민희 의원을 보니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더라. 와, 야. 그렇게 하시더니 와.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겠죠. 오, 야.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이번에 과방이 통과된 방송법은 내 뜻에 부합한다. 꼭 부합한다. 이렇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 배석한 그 용산의 직원들에게 그러면서 이게 제가 되게 저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니까 저는 감동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재밌네. 먼저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전화가 빗발치듯 오는데 안 받으니까 안 받고 한 명은 받고 싶은 유혹도 있었어요. 한겨레 그렇겠지. 기자. 빨리 알리고 싶겠지. 왜냐하면 그 한겨레 기자는 제가 그동안에 본 기사 중에 가장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를 쓴 분이라 네. 네, 그래서 받고도 싶었으나 제 원칙을 깰 수는 없어요. 기자와 통화하지 않는다. 이상한 원칙이. 아니 왜냐하면 우리 김영 간사가 과방위의 대변인 격이기 때문에 네. 공식 채널을 통해라. 예, 그렇기도 아. 하고 저는 사실 대다수 기자를 기억, 리을, 기억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그러지 마. 의원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역풍 불 때 근데 다 맞아. 근데 역풍을. 대다수 소수는 있다는 거지 진짜 네. 기자가. 근데 그 기자의 전화를 받고 싶었습니다만 예. 안 받았어요. 그것도. 그런데 아, 대단하시다. 갑자기 또 우리 과방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딱 보내줬는데 어느 신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께서 과방위 법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기사가 났어요. 일보. 그다음에 2보가 KBS에서 났는데 거기는 더 정확하게 내 뜻에 일치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점점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이.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아. 이제 페북을 하나 올렸죠. 근데 그것도 비겁하게 올렸어요. 사실은. 아. 과방위 대안이 만들어진 뒤 당 지도부 그리고 정책위 의장 그리고 대통령실 홍보수석 라인과 조율했다라고 쓴 거예요. 대통령이라고는 차마 못 쓰고. 근데 그 이후로 기사가 쏟아져 나와서 네네.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이 법안 통과시킬 때 상임위원장이 혼자 하는 일은 국회에서 없습니다. 네, 저는 당 소속이고요. 네. 당 원내 지도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게 의무이고 네. 당 원내 지도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미뤄달라. 그러면 미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6월 12일 날 통과시키려다가 그때 민생 추경 법안 먼저 하고 추경안 먼저 처리하고 하자. 그래서 저희가 포기했죠. 그건 네. 당연히 당인으로서의 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뜻을 거스린 뭐 대역죄인인가 뭐 이런 표현까지 그분들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근데 뭐 억울하시겠지만 이게 약간 좀 그럴 법은 해.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그런 적이 없거든. 아. 어떤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어. 그동안에 그렇잖아. 상식과 안 맞으니까. 상식과 안 맞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하던 찰나에 뭐 누군가가 이렇게 또 거기 불을 또 지폈겠고 예. 이진숙이 또 거짓말을 하고 야. 뭐 이렇게 이제 되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 네. 과정이 정확합니다. 네. 이진수 그런데 씨는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거짓말? 아전 인수입니다. 아전 인수. 어. 네, 그리고 오늘 이게 일제히 보도가 돼서 제가 사전에 알았는데 이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방금 전에 보니까 또 보도가 돼서 말씀드리면 네네. 이진숙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정식 멤버가 아닙니다. 그래 국무위원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옵저버예요. 예. 네, 그거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지 말라는 취지예요. 네. 그런데 정부 돌아가는 건 또 알아야 되니까 옵저버로 참석하는 건데 정말 기분 나쁘고 뭐 화난 표정으로 계속 앉아 있어서 주위 분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불쾌감을 준다.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있거든 어디가. 그 표정이 표정이 진짜 많이 썩어 있어요. 화면에도 비치잖아요. 비춰요. 네네. 이건 사실이야. 그리고 발언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워낙 소통을 좋아하시고 네. 개별 사람 하나하나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들어줬는데 오늘도 또 대통령이 그만하라는 식으로 제지했는데도 계속 저한테 하듯이 국회에서. 진짜요? 네, 그렇게 아니, 했다고 그러면 합니다. 안 되지. 제지하는데도 계속.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오늘 혼쭐 났나 봐요.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하면 안 된다라면서 강하게 질책했다라고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질책했다. 이진수가 혼쭐 났나 보네 또 오늘. 오늘 아주 시원한 뉴스 많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선출직 국회의원들을 네. 존중하라. 그것도 그 이진숙이야. 이진숙이에요. 네. 왜냐면 그 과방위에서 까불었거든. 맞아. 아니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그리고 심했어요. 특히 그 몇몇 의원들 예를 들면 그 본인보다 나이가 아주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인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 할 때는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쭉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저도 개입을 하죠. 위원장님한테는 굉장히 예의 바르던데요? 저한테 그러는 척하다가 또 끝까지 또 예, 끝까지 또 저항합니다. 그 보수의 저항의 여전사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아무튼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해결됐는데 예. 국민의힘이 진짜 웃겨. 뭐냐면 국민의힘이 에이 설마 이 법을 진짜 통과시킨다고? 거짓말 하지 마. 라고 이제 시작한 거잖아. 네. 그럼 실제 통과한다고 하면은 야 용기 있네라고 박수 쳐야 되겠지. 박수 쳐야죠. 그렇지. 근데 이진숙이 거짓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멈추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이 법 이재명 대통령이 못하게 했으니까 통과시키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 오히려. 지들이 여당이야? 아니, 너무 웃겨. 네, 그 웃기는 걸 시작한 사람이 제가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박모 의원이에요. 네. 그분이 TV조선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 과방위 말고 지난번 과방위 때 저희가 통과시키려다가 원내에서 조금 멈춰달라. 그래서 통과를 안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최민희 김현은 이거 통과시키고 뭐 어디에서 각광받을지 모르나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재밌어. 요지로. 그리고는 여당이 돼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가상하다든가 이렇게 또 어딘가 인터뷰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조율이 안 됐을 거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미. 진짜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가 통과시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한 것뿐이고요. 네. 그런데 모든 대통령들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시면 민주정부 대통령들도 방송 독립을 약속하셨다가 안 하셨어요. 맞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결단하시고 네.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뜻에 충실하게 전 진행한 것이고요. 네. 제 권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KBS 이사 대통령이 임명하세요. 그렇습니다. KBS 사장 대통령이 임명하세요. 네. MBC 박문진 이사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데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데 대통령이 결심 안 하는데 어떻게 과방위원장이 추진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다 조율이 된 것은 이 구조상으로도 그렇다. 네.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진짜 역사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네. 선택입니다. 진짜 결단이. 결과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 리 없다고 다 퇴장하거나 반대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거 반대하고 있어. 이 뭔지를 이 세계관이 너무 헷갈려. 그래서 어제 밤까지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뭐야 그게. 뭐 입장 어떤 입장을 밝혀요?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 밝히면 또 왜 입법부 권한 침해하냐고 난리 쳐야 돼 원래는. 근데 지금 입장 밝히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이냐면요. 저들이 왜 입장 밝혀라 하냐면 당무 개입했다. 너도 윤석열이랑 똑같다. 이런 비난하려고 프레임에 쏙 가두려고 그런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 이게 일관된 일관돼요. 이시고 네. 그리고 어제는 너무 제가 억울하게 공격받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 통과된 방송 3법이 내 뜻과 정확히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사후적으로 평가. 네. 이게 중요해요. 사후 평가예요. 네, 사후 평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 기자가 여기에 좀 불을 많이 지폈나 보네. 그 특정 기자 이름이 많이 올라오네. 네. 저 통화했어요. 그 기자랑. 그 기자랑 통화했어요? 해결 안 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정정 보도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가 있는데 제가 그 논리를 깨려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그 기자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왜곡이 벌어질지 우려되어서 그냥 알겠다고 끊었는데 개인적 사과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과했어요? 네, 개인적 사과. 근데 예.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개인적인 사과보다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네네. 요거는 또 괜히 굳이 뭐 다 해결됐는데 네, 뭐 맞아요. 갈등 증폭시키고 근데 싶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근데 혹시 이렇게. 화면에 이 판넬 나왔나요? 그 판넬은 지금 나가는데 아,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계좌번호가 계좌번호를 다 있어서 적어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10,000원이라도 예를 들면 최민희한테 10만 원 보내실 생각이었다면 10,000원이라도 다 나누어서 과방위원들께 보내주십사. 이분들이 다 과방위원이에요? 최민희 이름도 있네 있기는. 있는데 다시 과방위가 인기가 없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욕은 욕대로 먹고 인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분들 또 챙긴다고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가나다 순으로 하셨다. 예, 요거는 뭐 네. 효과는 없어요.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렇게라도 우리 과방위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싶고요. 읽어드릴까요? 그럼 제가 계좌번호. 아유, 아니 혼나요. 예. 그래도 또 다 센스 있게 딱 그 캡처해서. 순간 멈춤해서 맞아요. 캡처해서 보내주십니다. 예. 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난받는 거 제가 오늘 생각해봤는데 방송 3법 심지어 민주정부 대통령도 못한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내려놓으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역사적인 거고 맞아요. 이 정도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누군가는 이 정도 욕을 먹어야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통이 커져서 왔습니다. 통 커졌어요. 방송 중에 통 커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올 때만 해도 아주 그냥 시름시름 오셨단 말이야. 맞아요, 알면서 맞아요. 오셨거든. 어떻게 저렇게 사람 마음을 잘 알아요? 저 진짜 매우 우울하게 왔어요. 네. 근데 얘기하다 다 보니 됐잖아요, 큰일이라서 통이 커지기로 했습니다. 다 됐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시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